지금 이 순간의 제 소회를 말씀드리고 원래 준비했던 미래지향적 정책 비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돼 충청권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에 참가하신 모든 분, 저를 지지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충청권 권리당원의 절반 이상이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가장 영광스러운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은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게 된 데는 저의 책임이 큽니다. 당 지도부도 깊게 고뇌해야 할 문제입니다. 충청권의 투표 결과는 저에게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저는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희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 깊게 고민하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은 채우고 잘못은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지금부터 저의 정책적 고민을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제시한 국가 비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도, 그것을 위한 저의 정책,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도 사실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그 국가 비전과 정책을 양극화 해소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쓰겠습니다. 진보적 정책이든 보수적 정책이든 활용하겠습니다. 경쟁 후보들의 정책도 과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둘째, 다른 정책과 메시지도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집중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와 계층의 국민이 직면하실 미래, 국가와 지방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거티브 선거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저도 캠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금 저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정권 재창출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정권 재창출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많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선 후보들과 당 지도부의 결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저부터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미래지향적 정책으로서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양이 상당히 깁니다. 지난 2018년 6월에 나온 OECD의 사회적 엘리베이터는 붕괴했는가라는 보고서는 우리나라 소득 하위 10%의 가구에 속한 자녀가 중산층에 도달하기까지 5세대가 걸린다고 분석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적 변화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는 중산층 진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 붕괴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지만 아직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개선 투자 지출안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경제 기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담한 투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 등 세계 각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경제 부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기 대통령 임기 5년이 세계적인 경제 부흥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각오로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코로나19 회복과 세계 선대 국가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부흥시키기 위해 약 250조 원의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저 이낙연의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제가 계획한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산업 육성 및 투자,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사람 투자, 그리고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핵심 전략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해 4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첫째,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에는 최소 20조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은 고정비를 포함하고 피해기간 산정도 확대해 충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올해 2회 추경을 포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지원은 총 11조 9천억 원 수준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그동안의 재난지원 수준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막을 수 없고 가정경제 및 국가경제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심각해집니다. 국가가 최소한 이 정도는 책임진다는 각오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한국형 임금보호제 PPP를 도입하고 총 20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현재 고용유지 지원금과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업 운영을 지속해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손에 잡히는 지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형 임금보호제 PPP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고용위기 타개 등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신규 채용 및 손실보상 산정기간, 고용유지 등에 대해 우선 대출을 실행하여 재직자의 임금, 사업 대출이자 공공요금 등 채무 면제 요건 충족 시 상환을 감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경제가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중산층 70%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 약 124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첫째, 중산층 경제의 기술 성장을 위해 코어테크 2030 전략을 수립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드론, 디지털 벤처 등에 36조 원을 투자하고 좋은 일자리 1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겠습니다.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를 위한 우주 분야에 4조 원을 2025년까지 투자해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우주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계승하는 중산층 경제의 그린 성장에 48조 8천억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66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 기업 성장 지원 등으로 추가적인 직간접 고용 효과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급부상한 ESG 경영 준수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분야 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까지 약 13%로 확충해 중소기업의 ESG 생태계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중산층 경제 포용 성장의 핵심인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2025년까지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65% 이상으로 늘리고 35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 30만 개 이상을 창출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1% 성장할 때 고용은 0.66% 증가하는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 잠재력입니다. 규제 혁신 외에 서비스업 스마트화 지원, 서비스 기초 인프라 보강, 유망 서비스 육성 등을 추진해 신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 육성입니다. 신산업 분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약 2조 원의 투자와 관련 교육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신산업 분야 직업 훈련에 약 1조 9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향후 10년 미래 유망 신산업의 인력 전망에 따르면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58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산업 분야에 매년 15만 명의 신규 채용이 필요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채용 가능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청년들의 취업을 확대하고 신산업 육성이 가능합니다. 민간 기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신산업 분야 직업 교육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연간 200억 원 이상을 공동으로 투자해 인력 양성을 확대하겠습니다. 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K-디지털 트레이닝 교육 대상을 2025년까지 연간 6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인당 교육비를 1,000만 원 이상으로 증액해 총 1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신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 학위를 전면 도입해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스타트업 등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의 학과 정원을 IT,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산업 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 기술교육 분야에서 강조되는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스팀 중심의 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전면 운영하겠습니다. 스팀은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예술, 수학을 말합니다. 직업학교와 혁신기업 실습을 동시에 진행해 고임금, 고숙련, 고품질로 연결되는 독일식 이원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지역 특화 사업에 적합한 직종의 실무 교육을 전담할 전문직 단기 대학을 지정해 지역 내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강원형 취직 사회 책임제를 중앙정부의 취직 국가 책임제로 도입해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은 어렵지만 고용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구직자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월 100만 원을 최대 4년간 지원하겠습니다. 2년은 지원, 2년은 무이자 대출로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는 생산 기반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이 일의 경험을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노동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후에도 실업문제 상존 등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업급여와 비슷하거나 적은 예산으로 큰 실업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산업 육성과 지방 부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약 83조 원을 투자해 지방도 부흥시키겠습니다. 첫째, 지방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지방대학, 지역기업, 민간이 함께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국형 K-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 지역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가칭 혁신성장 촉진 보조금을 신설해 지역 내 규모를 키우려는 향토기업과 강소벤처기업의 입지, 설비, 연구개발, 운영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년간 100% 면제하고 해당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면 5년 동안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망에 약 82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달빛 내륙철도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44개 신규 사업과 여수 남해간 국도건설 등 제5차 일괄 예타를 통과한 국지도 건설 56개 사업의 실시 설계와 착공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약 66조 5천억 원을 적기에 투자하겠습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실시 설계와 조기 착공을 위한 예산을 적기에 반영하고 가덕도 신공항도 차질 없이 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시의 4개 경전철 구축사업, 울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등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6개 사업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속히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관련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목포 부산 KTX 신설, 중부권 동서 행선철도 등과 동서 평화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영일만 대교, 제천 삼척간 고속도로, 보령대전 보은간 고속도로 등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소멸 지역에 대한 최소 1조 원 이상의 특별투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최소 1조 원 이상의 소멸위기 지원 계정을 신설해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생산성을 증대하는 도시재생 2.0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칭 지방소멸위기 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체계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투자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위드 코로나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면서 필요하다면 국가예산 650조 시대를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가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부흥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선제적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감사합니다.